널 좋아해 내 맘을 믿어줘 oh, 널 좋아해 내 맘을 받아줘 I love you 시그널 널 좋아해. 안녕하세요. 사랑의 신으로 부탁하는 순간 연애 고민 상담소 시그널의 귀염둥이 MC 정다일입니다. 시그널이 벌써 두 번째 릴리즈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상담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근황 이야기 부탁드려요. 저는 요즘에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연애도 성공을 했고요. 저도 요즘 되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시험 준비는 하나도 안 했지만 연애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과제가 좀 많아가지고 요즘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도 5월이니까 이제 과제 지옥이라 하루 종일 과제만 하다가 또 시그널 녹음을 한다길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1부를 시작해봐야겠죠? 정말 재미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미정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1부는 바로 캐릭터 상황극입니다. 캐릭터의 빙의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밸런스 게임까지 진행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에 빙의하냐면 여러분 다들 나는 솔로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솔로는 개성 있는 성격, 직업을 가진 남녀가 모여 본명을 숨기고 가명으로 진행하는 연애 소개팅 프로그램입니다. 가명은 출연자 각자의 외모, 성격에 맞게 부여돼 각각의 캐릭터를 빛내주죠. 오늘 스스로 나는 솔로에 출연했다고 생각하고 그 캐릭터에 빙의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남자분들은 저는 영호, 경희는 광수, 현우는 영수고요. 여자분들은 은실이는 옥순이, 그리고 미경이는 정숙 씨로 진행할게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받으신 가명에 빙의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호라고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순둥순둥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 영호고, 저는 그 애기들을 좋아해서 아동 도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 뭐 바라는 여성향은 그냥 애기들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이라고 하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크고 화려한 말보다는 그냥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따뜻함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형은 조용히 스며들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수라고 합니다. 일단 직업은 회계사고요. 저의 슬로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끈기와 솔직으로 가득 찬 남자, 하지만 연애는 잘 못하는. 이상형은 저만 보는 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비주얼 담당 옥순입니다. 저는 무영수고요. 이상형이라고 하면 저는 다정하고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해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수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7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성숙한 여자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냥 활발한 그런 연애보다는 그냥 안전적인 그런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있는지라. 그러면 저희 보고 바로 토론을 시작해 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주제가 왔어요. 연인 간 연락 빈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6시면 칼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만 연락 안 해주시면 그때 이후로 그냥 집 가서 대화로 얘기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연락은 제가 타자 치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그냥 일 끝나고 연락하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연락할 수 있으면은 계속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해요. 뭐 밥 먹었으면 밥 먹었다, 아니면 뭐 장소 옮기면 옮긴다, 출근하면 출근한다, 이렇게 서로 일상 정도는 간간히 공유할 수 있어야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연락 빈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저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분을 이제 배려해줄 정도로 이제 사람은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 맨날 연락에 집착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연애는 또 존중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저도 크게 연락 빈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냥 자주 보고 싶고 자주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을 자주 하고는 싶은데 그렇지만 또 너무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상대방도 버거울 것 같아서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약간 오늘 하루 어땠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스몰 토크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연락이 집착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개인적인 사물을 볼 때 아니면 뭐 그걸 하다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밥 먹을 때 아니면 뭘 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날 때 그럴 때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잖아요. 다음 주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이 조건이네요. 일단 저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서로 안 맞는 사람이더라도 맞춰가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옥순 씨 스스로 비주얼 멤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자 외모는 안 보시는 건가요? 아, 외모요? 외모 중요하죠. 일단 첫인상이 강렬해야 좀 눈길이 가는데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상당한 얼빠라서. 그럼 외모가 1순위인가요? 뭐 1순위라기보다는 곁들여지는 조건이죠. 필수 조건?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예요. 저도 사실 외모를 안 보는 편은 아닙니다. 저도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솔직하고 서로만 보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시는데 여자가 그러면 말이 없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전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다 편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는 상관없는 것 같고 제가 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을 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랑 대화할 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그런 걸 본인 입으로 말하시는 건 또 처음 보네요. 그러게요. 광수님 프라이드가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저는 외모보다는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제 모습이 어떤지 중요해요. 같이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약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정숙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다고 하셨는데, 자기한테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어떠신가요? 저는 저한테만 따뜻한 사람이 좋긴 한데 그래도 모두한테 친절한 사람이면 살짝 질투가 날 것 같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7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성분도 공무원이면 좋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일단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절 못 만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약간 퇴근 시간이 안정해져 있는 그런 직업보다는 저도 약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 여성분도 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활발한 여성분보다는 오히려 집에서 조금 저를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이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안정적이잖아요. 이거 옥수님 저격이에요? 혹시 저 싫어하세요? 저는 솔직히 옥수님 같은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합니다.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수님 별로예요. 이렇게 당돌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 처음이긴 하네요. 나한테 이런 말 한 사람 너가 처음이야. 저는 이성 조건 하면은 뭐 외모도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건강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미래 계획에 아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몸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이제 나중에 국가에 좀 더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상형의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님 직업이 뭐였죠? 저 아동 도서 에디터입니다. 그거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 말씀하신 거랑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이런 분들의 좀 가치관에 되게 저는 좀 동의하고 되게 멋있다고 좀 느끼는 그런 주의라 이런 뭔가 나라를 위하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애국자시네요. 아, 별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주제는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인데요. 이거는 민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남자분이 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이거를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데이트할 때는 이 여성분들이 이제 나름 집에서 열심히 꾸미고 또 이제 자기 시간도 내어가지고 같이 감정 교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려고 오신 건데 막 거기 그 자리에서 쪼잔하게 뭐 돈을 뭐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그냥 깔끔하게 내는 게 그 능력도 어떻게 보면 다 좀 어느 정도 필수적인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남자분이 다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다 본인이 부담을 해오신 건가요? 저는 제가 먼저 딱 말씀을 드려요. 오늘 데이트 비용 같은 거는 진짜 편하게 생각하죠. 전 제가 다 내드릴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저랑 같이 즐기다가 이 좋은 자리 되시고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오마카세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면 저는 충분히 그분한테 이제 가치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분도 이제 오마카세 정도면은 뭐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성재 셰프님의 모수 같은 경우에 디너가 42만 원인데 그거를 가져간다. 근데 그 여성분이 광수님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사실 거예요. 되게 질문이 좀 극단적이신데 그래도 제 마음에 드는 분이면은 저는 충분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제 애티튜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으니까 능력이 되는 범위 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연인 사이에 뭐 투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나요? 아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투자라는 단어가 좀 튀는 단어라서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연인 관계라는 게 결국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목적 없이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교환이 되는 이거를 투자라는 단어로 말씀드린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너무 막 저를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진심으로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 통장 만들어야죠. 저희 나이에 뭐 돈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딱 여자도 이제 딱 남자한테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데이트 통장 딱 만들면 거기에 어느 정도 돈 넣어놓고 남자도 어느 정도 돈 넣어놓고 그렇게 안정적이게 데이트마다 그냥 통장에서 돈 꺼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통장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이니까 헤어져야죠.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 그 사람하고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군요. 그럼 그분한테 통장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할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너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나랑 같이 데이트 통장에 돈을 쌓고 나중에 주택 청약을 해서 같이 안정적으로 클린하게 그걸 살 수 있는 여자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데이트 통장에 돈이 비었는데 그 영수 씨는 넣을 생각 안 해요? 저는 막 꼬박꼬박 얼마를 정해서 넣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돈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여자 측에서 안 넣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잘 끼어드는 편은 아닌데 뭔가 영수님을 제가 막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상대를 좀 막 너무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지는 뭔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제 이게 그 서로 배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데이트 통장에 꼬박꼬박 돈을 넣는다.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이 저를 배려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영수님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걸 그 여성분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어서 그걸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남자로서 무책임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죠. 저는 7급 공무원으로서 지금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적금도 하고 있고 꼬박꼬박 돈을 모으고 있는데 데이트 통장도 그렇게 꼬박꼬박 달에 얼마씩
계속 넣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성분들 그걸 알겠죠. 제가 어느 정도씩을 넣는지. 근데도 이제 데이트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게끔 코스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다 떨어졌는데 돈을 넣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비전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럼 영수님은 데이트 코스를 여자가 짜야 된다. 아, 아니죠. 제가 짜는 데이트 코스는 이제 통장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구성을 해서 짜겠죠. 왜냐면 제가 MBTI가 제98% 미래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7급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5급까지 갈 생각이 있거든요. 다들 되게 계산적이네요. 저는 그냥 딱 정해놓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누는 편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밥은 제가 사고 그분이 뭐 디저트 사거나 뭐 다른 거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서로 눈치 안 보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쪽이 계속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밥을 고기를 먹었는데 2차로 이제 카페를 가면은 이 수지 타선이 안 맞잖아요. 카페에서 제가 디저트를 왕창 시켜버리면 되죠. 오, 된엿이다. 본인이 살 때는 남자친구가 안성재 셰프의 모스를 데려가요. 그래서 42만 원짜리 디너 코스를 긁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남성분이 사줄 차례에 김밥 천국을 갔어요. 그럼 뭐 김밥 42줄 시킬 거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대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수님 좀 너무 정숙님께 공격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 질문이랑 그 질문이 같이 가야 되는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시다 정숙님께. 와, 광수님 되게 스윗하신 남자시네요. 저는 원래 다른 분들이 좀 그런 감정에 대한 배려를 되게 중요한 에티튜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영수님 발언이 좀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데이트 비용은 뭐 둘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누가 낼 거라고 뭐 딱 정하는 거 없이 뭐 오늘은 네가 내고 오늘은 내가 내고 아니면 뭐 내가 같이 뭐 맛집 가자고 했으면 내가 내고 그러는 거죠. 저는 뭐 제가 기분 좋은 거 아니면 웬만하면 더치페이긴 해요. 오늘 좀 기분 좋다, 사고 싶다 이러면은 뭐 사줄 수도 있는데 또 저희 뭐 사회 초년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생각하는 씀씀이랑 벌이가 있으니까 그냥 딱 서로 기분 좋게 더치페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념일 선물로 가장 좋은 아이템은 무엇인가입니다. 기념일 선물 정말 고민 많이 되죠. 다들 어떤 선물 선호하세요? 근데 저기서 물어볼게. 기념일 어떤 기념일 말하는 거예요? 살짝 결혼 기념일 아니면은 1주년 정도? 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뭐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줘야 될까요? 예, 각자 살기도 빳빳한데 그리고 뭐 생일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생일이면 챙길 수 있는데 이제 뭐 주년 기념일 뭐 1주년, 2주년 그거 챙길 돈으로 데이트 통장에 돈을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다음에 데이트할 때 좀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영순이. 그러면 뭐 만난 지 1주년, 2주년 기념일을 안 챙긴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안 챙깁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만나시다가 1주년까지 못 만나요. 근데 이제 저의 그 7급 공무원의 안정적인 스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로 안정성을 보고 만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상대방이 챙겨 주더라도 안 챙기시나요? 이제 저는 챙기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안 챙길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근데 상대방만 챙기고 제가 안 챙기는 건 좀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챙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챙겨준다면 어떤 걸 주실 건가요? 만약에 챙겨준다면 제가 모은 적금 계좌를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프로포즈 아닌가요? 그 정도면? 제가 챙겨줄 정도면 그렇게 좀 안정적인 분위시기에 제가 챙겨주는 걸 테니까 그럴 때는 쿨하게 써야죠. 와, 혹시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계좌를 드리는 거예요? 계좌를 드려야죠. 계좌를 드리는. 내역을 왜 보여줘요? 이만큼 안정적인 남자다 어필하는 그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수님이랑 막 비교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1주년이면 뭐 좀 목걸이나 뭐 반지 같은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하나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도 1주년이라는 그 기념일이 갖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렇게 말로만 넘어가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거 하나 해주는 게 조금 더 뭔가 그분에 대한 존중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도 나한테 그걸 또 다른 선물을 주면서 서로의 사랑도 더 돈독해질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옥수님은요? 기념일 중요하죠. 저는 기념일 다 챙겨요. 막 투투 이런 것도 챙기시나요 그러면? 아이 투투까지는 저희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1주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선물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좋아해주지 않을까요? 남자친구도? 어떤 거 막 손편지 하나로 떼우고 그러시는 거? 아 때우다니요. 아 아 당연히 뭐 좋은 거 주죠. 본인 춤 동영상 이런 거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갖고 싶던 키보드라든지 근데 보통 1주년 선물로 키보드를 주나요 근데? 아니 갖고 싶은 갖고 싶던 키보드가 중점이 아니라 갖고 싶던 근데 저도 1주년이면 그냥 상대방이 갖고 싶어 하던 걸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그냥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탐난다 이렇게 얘기를 흘릴 수 있잖아요. 이걸 저는 기억해뒀다가 그런 기념일에 사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보편적이긴 한데 근데 저도 살짝 영수 씨랑 비슷한 결인 게 뭐 또 굳이 그날 그냥 이벤트 느낌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서로 막 챙겨주는 것보다는 어떤 이벤트요? 뭐 그냥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사람들이랑 뭐 좋은 시간 사람들이요? 사람들? 사람들이요. 둘이 있으니까 아, 좋은 사람들이랑 조싸조씨? 그쵸 조싸조씨 뭐 좋은 거 먹고 뭐 좋은 거 마시고 또 기념일이니까 뭐 둘이서 데이트하다가 뭐 같이 반지 맞추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반지요. 왜 싫으세요? 아 비싸잖아요, 그죠? 뭐 서지컬 스틸 정도면 사드릴 수 있긴 한데 어떤 반지 원하시는데요? 아니 뭐 두 사람이 추억이잖아요. 반지도 뭐 공방을 데려가거나 가격은 상관없다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 담긴 아이템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아. DIY 이런 걸로 집에서 같이 만들자고 하는 것도 괜찮나요? 아, 네, 뭐 소품샵에 뭐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반지만 아니라면 1주년 선물로 뭐 귀엽게 봐줄 수 있죠. 아니 영호님도 조금 발언이 공격적이신 것 아. 같은데 저희 여성분들께 그런 막 뭐 알리바 뭐 뭐요? 뭐 그런 거를 막 질문을 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반지라는 게 꼭 이렇게 막 비싼 막 몇백만 원짜리 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그런 걸로 이제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매개체로 쓰는 거지 뭔가 막 가격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 솔직히 알리는 좀 성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무? 테무나 알리나. 뭐 다이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애국자시구나.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갈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다들 성격이 많이 다르셔서 뜨거운 토론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어서 밸런스 게임 진행해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애 SNS에 티를 내야 한다 아니면 굳이 티를 낼 필요 없다. 근데 다들 SNS 뭐 인스타 하시나요? 네, 당연히 하죠. 그럼요. 아 저는 안 합니다. 계정도 없으세요? 아 계정도 없습니다. 와. 그러면은 카카오톡으로 갈까요? 카카오톡이요? 카카오톡은 뭐 프사로. 아 네 그쵸, 그렇게 푸사나 하시죠. 뭐 디데이 올리거나 아, 다들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광수님은 카톡 하세요? 저는 카톡을 쓰는데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굳이 SNS에다 티를 낸다는 행위 자체가 조금 이제 막 너무 보여주기식 연애가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애티튜드는 이 솔직함과 이 둘만의 뭔가 서로를 위한 나만 보는 살짝 그런 거에 관한 건데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뭐 가치관이나 연애를 막 알리고 막 그런 지저분한 관계가 되는 저는 그런 건 별로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저는 관계에 되게 진중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서 별로 카카오톡 같은 데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티튜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아무래도 그죠. 아유, 제가 한국인이니까. 솔직하고 좀 끈기 있는 자기의 뭐 이런 관계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권수님 되게 말이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상대방한테 맞출 것 같아요. 그분이 티를 내고 싶어하면 그럼 나도 오케이고 그분이 약간 좀 조심스럽다 그러면 나도 딱히 티를 안 낼 것 같아요. 그럼 후자 쪽이신 거네요. 저는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후자예요. 할람 하는데
굳이. 굳이. 아, 저는 왜 티를 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안정적인 연애라 함은 자고로 헤어짐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연애인데 와. 이렇게 티를 낸다. 헤어지면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헤어질 생각을 하고 만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사람이 만나는 건데 안 헤어질 수가 없지 않을까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연애에 머문다면 어차피 헤어지게 될 텐데. 아, 그럼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두고 만나지 않는다? 이게 뭐 결혼을 전제로 두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모든 연애가 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맞지 아, 않는 부분도 많을 거고. 그건 좀 아닌데 이 관계에 대해 좀 이렇게 진중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개별 개인적인 바람인데 좀 그런 영수님께서 그런 쪽에 좀 더 진중한 애티튜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저의 애티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좀. 영수님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결혼도 이혼을 고려하고 결혼하실 것 같은데. 아, 아니죠. 결혼은 안정적인 아, 사람이랑 결혼? 할 거니까 절대로 이혼할 것 같은 그런 조금의 여지가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결혼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카카오톡 보통 뭐 연애를 한다. 뭐 초기에는 딱히 올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100일, 200일 넘어간다 하면은 뭐 커플 사진도 올리고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 아니면 같이 갔던 장소 이런 것도 배경 사진으로 해두고 하면은 뭐 서로의 정서에도 좋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거 보고 니네 엄마 아빠 갔던 데다 하면서 이제 좋은 정서 교육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호 씨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시네요. 아이, 다 알 건 압니다. 저도 뭐 굳이 티를 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 그러면 올릴 수도 있죠. 네, 굳이 뭐 꼭 올려야 된다, 꼭 티를 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음, 나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네, 뭐 그런 주의예요. 그럼 옥순 씨께 여쭤볼 게 있는데 외모가 좀 출중하시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외모가 잘생겼으면 이제 그렇게 프로필에 노출을 할 텐데 남자친구 외모가 프로필에 노출을 하기 좀 괜찮지 않은 수준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괜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막 어떤 느낌인 거죠?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객관적으로 못생겼다 하시는 그런 남자분의 경우. 아니요. 왜냐면 저는 얼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런 아, 남자는 애초에 안 그런 만난다. 남자를 안 만난다. 아, 네. 당돌하시네요. 근데 네, 그럼요. 오히려 보면은 이쁜 분들이 항상 조금 떨어지시는 분을 만나더라고요. 약간 래퍼 여친 같은. 아. 그쵸, 뭔가 그 이쁜 분들은 다 만나봐서 그런가 결국에는 못생긴 분들을 만나는. 잠깐만요. 근데 이 발언은 조금 그 여성분들 앞에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막 영호님 의견을 제가 막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이걸 여성분들 앞에서 좀 해도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런 것들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티튜드의 문제다. 애문. 애문. 아, 죄송합니다. 아, 불편하셨으면 죄송한데 그냥 빅데이터상 그런 게 있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육체적 바람 대 정신적 바람. 아, 육체적 바람이 더 싫을 것 같아요. 약간 둘 다 싫긴 한데 육체적 바람은 약간 눈에 보이는 바람이잖아요. 정신적 바람은 약간 그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 멀어진 느낌인데 육체적 바람은 그 충격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 더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정신적 바람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저한테 안 와 있잖아요. 그게 너무 표현이 쓸 것 같아요. 네. 그냥 티 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동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 바람이 더 아니라고 보는 게 육체적 바람은 그 장면을 포착해서 이제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제출한다. 그럼 이제 보상금이 나옵니다. 예,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적금에 넣을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근데 이제 정신적 바람의 경우에는 포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귀다가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게 됐으면 데이트 통장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그럼 이제 저한테 돌아가야죠. 상대방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바람을 핀다면 제가 상대방한테 데이트 통장을 줘야겠죠. 뭐 멋있으시다.
전 육체적 바람이 더 싫을 것 같아요. 더 싫은 게 이 뭐 정신적 바람은 솔직히 티가 제가 티를 내더라도 제가 결국에는 그냥 무시를 할 수 있는데 육체적 바람은 그냥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냥 그 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번뜩번뜩 생각날 것 같은 건 육체적 바람이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먼저 정신적인 바람을 폈다는 거는 사랑이라는 게 서로만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서로만 보는 건데 거기서 정신적인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사랑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행위이고 육체적 바람은 그냥 끝나죠. 저한테 육체적 바람 막 피시면은 끝나죠. 이거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고 들어서.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된다? 아니면 하면 안 된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내 애가 이런 걸 한다 생각했을 때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된다는 주의예요. 이제 동거를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안정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집안일을 잘 못한다, 요리를 잘 못한다, 제육을 못 볶으신다.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혼 생활했을 때 결혼 생활이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못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살 때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겠죠. 그럼 영수님은 집안일 안 하세요? 저는 하죠. 저도 하죠.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6시까지는 공무원이니까 일하고 오니까 와가지고 뭐 빨래 돌리거나 그 정도는 하겠죠. 저도 동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거를 해야 약간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를 미리 아니까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약간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막 전통적 가치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요즘 또 세대의 트렌드가 되게 빠르잖아요. 또 그런 세대의 흐름에 맞춰서 저는 또 상대가 편한 거, 막 배려 이런 게 또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뭐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조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요즘은 MZ 시대 아닙니까?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보다는 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다들 전애인이 동거를 막 두세 번씩 해봤다 해도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존중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막 두세 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부터 막 복잡해지는 그런 막 이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관계는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을 존중은 하지만. 네네. 이제 저는 오히려 동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안일 실력이 늘지 않았을까요? 많이 해봐야 잘하니까. 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선호하는 데이트 코스 야외 vs 실내에 대한 건데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래도 야외 데이트 코스를 가는 걸 되게 선호를 해요. 그래서 밖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뭐 이제 뭔가 여러 뭐 롯데월드나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같이 가면서 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실내에만 있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좁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야외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그냥 이왕이면 실내 데이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외 데이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내 데이트가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넷플릭스나 보고는 편하게 있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이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네, 뭐 밖에서 이런저런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뜨거운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뜨사. 뜨사.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데이트 통장 잔고를 보고 생각을 해야죠. 이제 잔고가 많이 없다. 그럼 실내 데이트하고 잔고가 많다. 그럼 야외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풍족함에 따라 아, 다르시군요. 아, 영수님 발언이 좀 아까부터 계속 조금 너무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다음 주제로 그냥 빠르게 넘어가죠. 좀 영수님 발언이 조금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연상, 연하, 동갑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젊은 편은 아니니까 연하가 낫지 않을까. 이제 요즘 아무래도 노사는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래 계획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직업 특성상 이제 어린 친구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연하를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전 설계가 돼 있는 사람이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상분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저는 굳이 고르자면 동갑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갑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연상이든 연하든 동갑이든 모두 제 매력에 빠져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가 다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저는 뭐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좋으니까 연상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옥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좀 연하분들은 너무 막 빨리 불타오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상황극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연상분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되게 대화에서 성숙한 느낌이 잘 느껴져서 저도 연상분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광수님은 어떤 상황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 할 때 상황극 할 일이 저는 가정적인 그런 뭔가 상황극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 상황극이라는 게 이게 관계적인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거를 깨는 해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성분들과 뭔가 조금 더 감정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상황극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억 몇 개 더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상분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광수님 애티튜드가 대단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캐릭터의 빙의에서 토론이랑 밸런스 게임 진행해보았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혹시 맡으신 캐릭터 본인이랑 다 비슷한 것 같으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빌런 컨셉을 잡았는데요. 와 근데 광수 역할 맡으신 경희님, 와 진짜 그 캐릭터 분석을 얼마나 잘하신 건지, 아, 와 저 진짜 광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 유튜브 다 뒤져가면서 한 3시간 넘게 12기 광수 하이라이트부터 챗GPT한테 광수 성격 분석해줘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진짜 되게- 광수 모셔온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 조금 뭐 비정상적으로 가볼까 했는데 양옆에 두 분이 너무 압도적이셔서 독보적이셔서 저는 좀 참고 이번에 진행했는데 저도 이렇진 않아요. 저도 정숙이랑 캐릭터가 저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성격이라서 이 캐릭터가 이 상황에 어떤 답변을 할지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과몰입 토크를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옥순이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여성적이고 좀 비주얼적이고 좀 단아하면서 자기 감정에 솔직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일단 이 캐릭터를 배정해 주셨을 때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이뻐서 솔직하네요. 아 솔직하시네요. 다들 되게 몰입해 주셔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의 1부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2부는 보다 감성적인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Trying to let
보내 시그널 보내 2부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부 상황극 토론 재밌게 듣고 오셨나요? 네. 이번 2부에서는 찌릿찌릿 내 맘을 흔들어라 노래 가사 토론을 진행을 볼 건데요. 경희님 게임 방법 소개시켜주세요.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은 일단 토론을 들으며 마음을 정해야 하는 한 명의 판단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원은 먼저 A와 B 중에 고릅니다. 나머지 4명도 자신의 팀과 상의 후 A와 B 중에 고르고 2대2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을 진행한 후 판단원의 마음이 변했는지 확인을 하고 변했다면 변하게 한 팀이 승리, 변하지 않았다면 판단원과 같은 가사를 고른 팀이 승리가 되는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판단원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토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바로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를 읽기 전에 MC님, 저희 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익명의 작가님이 문제당 팀과 판단원을 미리 정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팀은 저와 은실님이 한 팀, 미정현우님이 한 팀입니다. 이번 판의 판단원은 바로 경희님입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되는 토론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고백할 때 더 설레는 상황은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A 노래와 B 노래의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먼저 A 노래는 적재의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인데요. 늦은 밤 갑자기 별 보러 가자는 불러낸 남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는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 그치만 내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너와 나의 걸음이 향해 가는 그곳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 했던 밤하늘 너와 함께 걸으면 그거면 돼. B는 멜로망스의 취중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술에 힘을 빌려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사는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앉아있어.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대책 없이 너가 점점 좋아져. 이런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보다는 별이 그래도 조금 더 낭만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A를 조금 더 설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랑 미정님이랑 한 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A를 해볼까요? B를 해볼까요? 전 A가 더 설렌 상황인 것 같아서 A를 하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A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괜찮으시죠, 두 분? 좋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일단 저부터 좀 A 남자를 좀 어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제 판단원 경희님 같은 경우가 남자시기 때문에 여자가 별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걸로 좀 치환을 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별을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 사람은 살짝 속세적인 사람이 아니라 별 보는 게 되게 낭만적인 행위니까 낭만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제가 알기로 또 경희님이 별 보는 걸 원체 좋아하셔서 살짝 편파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정상인의 범주로서는 늦은 밤에 별 보러 가자는 여자?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술 마셨거나 아니면은 경희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별 좋아하는 거 알고 그럼 취소 고백도 술 마신 거잖아요. 둘 다 술을 마셨다는 거죠. 둘 다 그래서 마셨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맨정신으로 늦은 밤에 이거 있을 수 없다. 근데 그 좋아하시는 여성분이 늦은 밤에 별 보러 가자고 하면 좋아가지고 그냥 달려 나가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늦은 밤에 별 보러 가자는 건 별은 핑계가 아닐까. 이제 거기서 더욱더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취중 고백은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가사에서도 너무 설레는 멘트들이 자꾸만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 생각해. 야, 순해요 순해. 그 별 보러 가자 그 노래 가사가 늦은 밤 갑자기 별 보러 가자고 불러내는 남자 이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서 화장을 다 지웠어. 옷을 갈아입었어. 잠옷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와서
야 뭐해 별 보러 가자 이러면 나갈 거예요? 근데 취중 고백도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그 통보도 안 하고 무작정 집 앞 골목 놀이터 와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나와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오. 그래도 그 남자분은 술에 취했으니까 얼굴이 어떤지 못 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멜로망스 취중 고백에서는 뭐 하고 있으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한 번 물어봤어요. 자, 별 보러 가자.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자. 널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너무 강요하잖아요, 이거. 에이. 일단 그리고 B 멜로망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술의 힘을 빌려. 일단 이거부터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왜 술의 힘을 빌려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술 없으면 고백 못 해요?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술의 힘을 빌린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또 했대요. 오랜만에 원래 자주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 얼마나 설레. 아니 근데 별 보러 가자는 그냥 별을 보러 가자예요. 근데 이는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별을 보러 가서 이제 고백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죠, 그거는. 그 빌드업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별 보러 가는 건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별을 보러 가가지고 낭만적으로 저 별을 보니까 별이 너 같아서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술 취해가지고 취한다. 근데 나 너무 좋아. 나 취했는데 좋아. 네, 저 깨달았어 이거.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그죠? 이거 물론 이제 취중 고백도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설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술의 힘을 빌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고 아까 다일님께서 별은 핑계가 아닌가 점점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별 진심남임 저로서는 살짝 거기서 긁혀서 조금 막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별에 대한 별 보러 가자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시적이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은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단원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의 선택은 A였고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게임의 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 주제의 팀은 경희님과 미정님이 한 팀, 현우님과 은실님이 한 팀입니다. 판단원은 저네요. 저 아주 신중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럼 미정님 다음 주제 빠르게 알려주시죠. 네, 다음 주제는 더 참을 수 없는 연애 상대는 입니다. A에는 김종국의 원나잇. 아이고 제목부터 화끈하네요. 바람은 피웠지만 그냥 스쳐가는 것이었고 오직 나만 사랑한다고 변명하는 애인에 대한 노래이고요. 가사는 그녀의 알 수 없는 그 향기가 잠시 내만 가졌지만 내 영혼의 주인은 너야. 알잖아, 나를 난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너만은 제발 함정에 빠진 날 모른 척 달아나지마. 우우 원나잇 달라질 거 없어. 난 날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야. 우우 원나잇 이 밤이 지나면 너에게 돌아갈 거야. 우우 이런 내가 위험해 보여도 우우 너만은 나를 믿어줘. 이거 B에는 블락비 했어 안 했어. 여기도 애인의 모든 행동에 꼬투리 잡는 애인이라는 노래인데 왜 들리게 통화는 못해? 폰 좀 볼게. 이유가 뭔데?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잖아.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놈이랑 말 섞지 말라고. 말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치마에 왔네. 불편하다며. 못 보던 옷인데 어디서 난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나 혼자만 오버하는 거야? 나만 바라본데 약속했잖아. 딴 남자 만나지 말라고. 이걸 골라야 되네요. 더 참을 수 없는 연애 상대라는 게 더 만나기 싫은. 네. 잠시만요. 저는 A 김종국 원나잇이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원나잇은. 미정님, 저희가 A랑 B 중에 어떤 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B를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정님은 혹시 저도 B가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 B는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 들고 집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지치고 관계의 이 균형이 무너져서 더 이상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도 B가 뭔가 말투에서 되게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의 관계에서는 의심이 끼는 순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건 되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존중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말투에서 그냥 그런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느껴져서
B가 조금 더 저희는 참을 수 없는 연애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투리 잡는 애인의 전 심리 상태를 완벽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꼬투리를 좀 많이 잡혀봤기 때문에 꼬투리 잡는 애인의 그런 심리를 완벽히 알고 있는데, 일단 애인이 꼬투리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대하는 게 많은데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두 가지 다 애인한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인한테 심리적으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랑의 좀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람은 그냥 그 사람을 사랑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밸런스 파괴인 거죠. 그럼요. 일단 김종국님의 노래 가사에는 일단 신뢰를 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미 한 사람이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말로는 오직 나만 사랑한다, 너밖에 생각 안 한다, 그 바람은 그냥 한 번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 번 한 사람은 무조건 다음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일님, 네. 이 A의 마지막 가사를 보면 너만은 나를 믿어줘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원나잇을 통해 뭐 신뢰를 버렸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가사를 보면은 잠시 알 수 없는 그 향기가 내 마음을 가졌지만 내 영혼의 주인은 너다라고 마지막까지 계속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너만은 제발 함정에 빠진 날, 너에게 돌아갈 거야, 너만은 나를 믿어줘라고 이 호소를 하는데, 이 B는 그냥 왜 이거 안 돼,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안 해줘라고 하는 그 완전 꼬투리 잡는 그런 말밖에 없는데, 오히려 말투에서 훨씬 더 A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 뭔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신뢰를 막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근데 꼬투리를 잡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아니면 뭐 너 누구랑 통화해? 왜 나한테는 공개 안 해?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궁금한 게 있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지, 관심이 없었으면 너가 누구랑 통화를 하던지 누구랑 밥을 먹던지 상관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A 가사에 너만은 나를 믿어줘. 와, 이거는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다일님 아시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그냥 합리화하는 겁니다. 용납될 수가 없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나만 바라본다 약속했잖아. 캬,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게. 그럼 그냥 한번 안아주면 풀립니다. 어머 너무 열띤 토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선택을 안 바뀐 것 같아요. 이 그냥 너만은 나를 믿어줘, 이게 전 제일 싫거든요. 사실 이 내로남불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제가 또 집착받는 걸 좋아해서 집착받는 걸 좋아하세요? 네. 와, 전 집착받는 걸 좋아해서 B는 솔직히 뭐 애교죠, 저 정도면. 그래서 저는 선택이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토론이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거 진행해 볼까요? 다음 팀은 어떻게 되죠? 다음 팀은 현우님과 다일님이 한 팀, 경리님과 은실님이 한 팀입니다. 이번 판단원은 바로 저예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길. 이번 주제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혹은 여자는 입니다. A는 틴탑에 향수 뿌리지 마. 바람 피우는 것을 여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상대에게 향수 뿌리지 말라고 하는 남자라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누나의 몸매는 너무너무나 섹시해. 사람들 모두가 10점 만점이라 얘기해.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은걸?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 어깨에 손을 두르면 다 세상을 가진 것 같아. 하지만 향수 뿌리지 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이야. 반짝이 바르지 마. 이러다 못에 묻으면 안 된단 말이야. 누나지만 정말 내가 좋으면 그렇다면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하잔 대로 해. 그대로 해. 향수 뿌리지 마. 내가 하잔 대로 해. 어차피 누난 난 없이 못 사는 내 거. 그리고 B는 터보의 X입니다. 고백할 용기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와 연인이 되어 곁에 머무는 남자의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정말 꿈만 같은 운명 같은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지만
좀처럼 다가갈 수 없는 그녀의 도도함에 용기를 잃은 내 마음. 어떻게든 함께할 수 없나. 고민만 하고 있었던 내가 결국 그녀의 단짝 친구인 너를 선택하게 되었잖아. Oh my love, goodbye, goodbye. 그땐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 사랑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못난 용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간절함을 그때 넌 몰랐어. 난 결국 그녀의 친구인 널 선택해야만 했으니. 아니, 근데 노래가 다 왜 이래요? 둘 다 너무 싫지만 저는 B가 더 만나면 안 되는 남자 같아요. 저를 좋아하지만 친구의 연인이 되어 곁에 머문다? 이건 친구한테도 불존중한 거고, 그래서 저는 B를 선택할 거예요. 제가 봐도 와, B 이거는 진짜 하남자네요, 하남자.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전 그래서 B 선택하고 싶은데 다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근데 나름 상남자 아닐까 이것도? 이런 용기를 가진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큰일 나요,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은 오히려 자격지심 생기고 좀 더 자존감 깎이고, 또 이걸 알고 있어도 문제고 모르고 있어도 이제 둘 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저랑 은실님은 A 쪽으로 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일단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주제면은 이건 A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A는 벌써 치트키 바람이라는 존재를 썼어요. 일단 여기부터 이미 토론이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뭔가 계속 누나한테 그대로 해, 뭐 들킨단 말이야, 막 뭐냐, 어차피 누난 나 없이 못 사는 내 거 막 이러면서 되게 말투에서도 뭔가 상대를 막 존중하는 느낌도 안 들고 좀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서 A가 훨씬 더 이제 만나면 안 되는 부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수 뿌리지 마에 나오는 남자는 이미 두 여자를 동시에 가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습관하긴 한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가사 처음에 나오는 뭐 누나의 몸매 어쩌고, 뭐 누나와 함께 있으면 난 남자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향수 뿌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남들한테 알려질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물론 내가 만약 그 여자라면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하면 뭔가 명분을 갖고 싶을 텐데, 이 사람은 저를 공개하려는 여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나지만 정말 내가 좋다면, 그렇다면 딴소리 하지만 그냥 내가 하잔 대로 해. 이 가사가 진짜 이기적인 게, 누나가 날 좋아하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바람을 피고 있지만 너는 그냥 날 따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은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혹시 표현 잘해주는 남자 어떠세요? 표현 잘해주는 남자 좋죠. 근데 B는 표현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A 보세요. 누나 너무 섹시해. 10점 만점이라 얘기해. 심지어 의견 존중도 해줘요. 어떻게? 정말 내가 좋으면 선택권까지 줬어요. 이게 선택권일까요? 진짜 이 의견 존중도 해주고, 이런 남자 그 사소한 부분만 빼면은 그것만 생각 안 하면 정말 좋은 남자예요. 아니, 그렇지만 이 여자가 여자친구도 아니고 바람 피는 상대예요. 근데 본처라고 할 수 있나? 본처요? 조선시대야 뭐야? 본처라는 상대방은 첩이에요?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 남자랑 같이 해서 그 여자분을 속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빼면 진짜 괜찮은 남자. 근데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안 되죠. 아, 그것 때문에 못 만나는 건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까요? 미정 판단원님, 네. 혹시 되게 이성적이신 분이신가요? 저요? 저 엄청 이성적이신 분. 그럼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드릴게요. A 남자를 만나면 그냥 이 남자만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B 같은 남자를 만나잖아요. 이 남자를 걸으면
친구까지 같이 없어집니다. B 남자는 친구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A 남자는 그냥 그 남자만 덜어내면 그냥 끝이에요. 손해가 2배. B가 손해가 2배라고 할 수 있죠. 제 소중한 친구까지 잃는 거잖아요. B 가사를 보면 단짝 친구래요. 단짝 친구를 선택했잖아요. B 남자를 만나면 단짝 친구까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미정님의 단짝 친구 같은 경우는 이 B 남자가 미정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남자의 그냥 술수에 당해가지고 만나는 걸 텐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듣다 보니까 또 맞는 것 같네요. 원래 처음에는 은실님이 과몰입 토크를 듣고 아 A가 더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같나 싶었는데 이게 또 마지막 현우님 말씀이 또 킥이네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B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찌릿찌릿 내 맘을 흔들어 노래 가사로 이 끝이 났는데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이제 저희 시그널 마지막 라디오 방송인데 다들 뭐 소감 한마디씩 하시죠? 저는 아직도 다일님이 첫 번째 녹음에서 보여주셨던 그 감자탕 발언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감자탕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시그널이 올해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CP를 맡아서 한번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그래도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녹음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차 팟캐스트 때 편집 총괄을 맡았는데 그때 이제 파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거의 아이고 15시간 넘게 편집 작업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이번에는 썸네일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주제로 토론도 해보면서 희노애락을 6개월 내에 되게 많이 겪었는데 2학기 때도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두 번의 녹음을 통해서 그 시그널 멤버분들과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시그널 신규 프로그램인데 1기 멤버인 만큼 뭐 스타트를 잘 끊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특별 MC로 맡으신 다일님은 어떠세요? 저도 원래 완전 외향형 인간이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 편인데 다행히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시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끝. 너가 끝내줘. 그럼 지금까지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성수 감자탕. 끝. 탕, 탕.